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가구 배치를 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구 배치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장 부분부터 작업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렉탱글 형식으로만 이제 그려놨는데요. 이거를 옆에 있는 신발장처럼 이렇게 문짝이 달린 형태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좀 우선 밖으로 빼놓고 작업을 할게요. 저 안에서 작업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요. 자, 먼저 가구는 가구의 두께는 여러분들 20으로 옵셋을 해주시면 좋아요. 모든 가구에 있어서는 무조건 20으로 그냥 설계를 진행을 하시고요. 나중에 실물을 들어가시면 뭐 싱크대, 싱크 합판이라든지 어떤 이제 합판의 종류에 따라서 그 굵기 두께는 서로 이제 다른 굵기들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선 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가구의 두께를 그냥 무조건 20으로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렉탱글을 20만큼 옵셋한 다음에 옵셋된 렉탱글을 익스플로드 해체시키신 후에 이렇게 끝부분을 익스텐드로 연장을 시켜주세요. 이 렉탱글 라인까지. 그 다음에 렉탱글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미들 전까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테이트 덧그린 렉탱글을 잘 선택하셔서 중심점을 로테이트 중심점을 잘 지정하신 후에 한 30도 정도를 열어주세요. 이 열리는 각도는요, 뭐 15도가 돼도 되고요, 또는 뭐 20도가 돼도 되고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예, 열어주는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문짝이 이제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려주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문이 열리는 호그리기 동선 요거까지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얘를 이제 그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문이 열리는 동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욕실을 봤을 때 이 문이 열리는 그 호의 형태를 동선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서 그려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렸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지만은 실제 이게 더 좁다라고 했을 때 이 변기가 이 문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을 그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호 그리기를 할 때 좀 더 유익하게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호 그리기 A 실행을 하시고 중심점을 이제 지정을 하시기 전에 센터라는 옵션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호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자 미들 클릭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 여기까지를 클릭을 해주어서 호 작성을 해주시는 게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러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얘는 지금 세 짝짜리 문짝으로 그렸는데요. 얘 문짝을 한번 제가 거리를 재볼게요. 420 정도예요. 420이면 문짝 하나짜리로 충분하게 어, 사용을 할 수 있는 문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두 짝짜리로 나눠서 그리셔도 되고요. 나는 좀 세 짝짜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 짝짜리로 그리셔도 됩니다. 세 짝짜리로 그린다고 한다면 자 얘를 디스트로 우선 여기 내경을 쟀을 때 840이잖아요. 그러면은 옵셋 840 나누기 3을 하셔서 얘를 이렇게 옵셋을 하나 해주시고 아까처럼 렉탱글을 더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여기서는 문짝이 좀 작으니까 열리는 각도를 저는 한 20도 정도만 해주도록 할게요. 30도를 열어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호그리기 들어가시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미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도 미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열리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여기 벽 쪽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얘를 복사로 여기 끝점을 잡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짝을 좀 그려봤는데요. 좀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좀 안쪽 구조를 좀 이제 그려보도록 할 건데, 우선 신발 선반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한 350 정도를 옵셋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좀 이렇게 좀 분할을 좀 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칸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여기서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무조건 판의 두께는 20으로 설계를 하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발장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얘는 지금 신발장 뎁스가 600 정도가 나오죠.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벽체가 60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폭이 좁아요. 한 30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그리실 때 요만큼만 이제 그리시면 되겠죠. 요만큼만. 이럴 때는 뭐 굳이 이렇게 나눈 선은 안 그리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좀 레이어 출력할 때 좀 이쁘게 잘 나오게끔 선 색상을 구별을 해줄 건데요. 우선 자, 전부 얘를 블럭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블럭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우선 0번 도면층으로 해놓으면 좋겠고요. 자,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색상 같은 걸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좀 위치로 갖다 놓을까요? 자, 그리고 블럭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셔서 이 선에서 가장 이제 굵게 나와줘야 되는 선은 이 선이 가장 굵게 나와줘야 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선들은 선 종류도 이제 구분을 시켜줄 건데 우선 이 가장 외곽 쪽에 있는 이 렉탱글만 빼고요. 전부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선 히든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짝은 이렇게 가구선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얘는 센터 선으로 나올 수 있게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빨간색은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선 굵기 CTV 굵기를 잡을 때 빨간색도 0.05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도 0.05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빨간색으로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선 종류만 좀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선이 자, 이렇게 하나 정도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적당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블럭 편집을 완료하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자, 얘를 덩어리째로 잡아서 이제 가구선 마젠타 라인이죠. 마젠타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옆쪽으로는 이제 수납장을 또 이제 만들어 주기로 했었죠. 얘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처럼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자, 얘는 이제 렉탱글로 따로 그린 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렉탱글을 덧그려서 얘를 가져갈게요. 밖으로.
저기서 물론 그리셔도 되는데 저기서 그리시면 여러분들 많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부러 꺼내 와서 이제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심을 옵셋 해주시고 선 익스플로드 해주시고 양 끝에 익스텐드로 연장시켜 주시고요. 자, 얘도 살짝짜리로 갈까요? 우선 색짝짜리를 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1080인데요. 옵셋으로 아이고 3으로 해야 되는데 반으로 나눴네요. 자, 360 적당합니다. 문짝은 보통 이제 한 350, 400 뭐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500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얘도 30도를 회전시켜 주고요. 똑같이 그리는 거죠. 신발장하고. 자, 밀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는 복사해서 자, 이렇게 가구 수납장 이렇게 쓸 수 있게 안쪽에 뭐 신발장을 그렸던 것처럼 이런 애들은 굳이 안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그려도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똑같이 이제 블럭으로 만들게요. 자, 위치시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 얘만 빼고 파란색 그 다음에 히든 투 문짝들만 실선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얘는 센터 선 표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신발장이 아닌 수납장으로 창고형 수납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옆으로는 얘가 이제 전부 다 한 통에 인조레디석이 여기 깔릴 거예요. 깔릴 거고 다시 그 주방 동선을 보면 냉장고 준비대 여기 싱크대 들어가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조리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열대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해줄 건데요. 우선 이 조리대 부분이 너무 이제 좀 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선 저번에 우리가 싱크대 보면 900, 600, 600이면 뭐 적당하긴 한데 요리할 때 사실 600은 좀 좁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싱크대를 600으로 가고 조리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싱크대도 좀 크면 좋기는 한데 싱크대는 좀 작은 걸로 가고 조리대를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그건 여러분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얘를 넓게 가고 얘를 좁게 가더라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자, 싱크볼부터 그려볼게요. 싱크볼을 그려서 옵셋을 50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더 그린 선을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렉탱글을 이 안쪽으로 50을 밀어 넣어주세요. 왜 여기를 넓게 가냐면요, 수전이 달리는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원을 적당하게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자, 배수할 수 있는 원을 하나 적당하게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쁘게 이 라운드를 한 50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선물까지 좀 그려주면은 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데를 살짝 정리해서 싱크대 느낌이 나게, 한 10 정도만 이렇게 옵셋을 해줄까요?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뭐 훌륭합니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선은 지워버릴게요. 어차피 이 상판은요 다 한 판으로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이 여기 그려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려놓은 이유는 이런 애들을 좀 기준 잡아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요. 아니면은 이 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놔도 돼요. 그려놓는 대신 얘를 뭘로 하냐면 히든 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은 선 종류가 안 잡혀 있네요. 이거 센터로 되어 있지?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조리대를 쓰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가열대, 그리고 이제 밑에 하부에는 드럼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할 건데, 상부에 인덕션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덕션이 보이게끔 그려주시고, 하부 드럼 세탁기는 굳이 안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멘트만 넣어주셔도 돼요. 우선 인덕션을 한번 그려볼게요. 인덕션을 마찬가지로 싱크대처럼 이렇게 렉탱글을 더 그려주신 후에 50 정도로 옵셋 해주시고, 더 그린 건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인덕션이 사이즈가, 여러분들 좀 사이즈 좀 볼까요? 사이즈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뭐 3구짜리, 4구짜리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쇼핑을 한번 들어오세요. 쇼핑을 들어오셔서 넓은 거 사이즈와 그 다음에 좀 얇은 사이즈, 그 정도 두 가지 정도의 사이즈만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떨까요? 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는 사이즈가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볼까요? 자, 상세 스펙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트인 방식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600에 그 다음에 520에 56. 얘는 이제 매입형식이에요. 빌트인 매입형식인데, 지금 보면은 높이가 지금 56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 깊이, 이 두께가 되는 거예요. 이 두께가, 제품 두께가 한 56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공이 될 때도 그 정도의 이제 밑에, 지금 우리는 이 가열대 밑에 드럼 세탁기를 넣잖아요. 충분히 나옵니다. 왜냐면 얘를 한 60 정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빌트인 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사이즈가 600에 520이에요. 600에 뭐 52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쟤를 지금 재볼게요. 여기가 500, 아까 50을 옵셋했기 때문에 얘가 500씩 맞춰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굳이 적용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 안에 어차피 다 들어가고요. 제품이 좀 더 작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로 그냥 작업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작업을 그냥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선을 여기서 한 10mm 정도만 옵셋 해주시고, 여기 그려진 것처럼 자 원을 대충 그리세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 없고요. 대충 느낌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준 거는 여기 뭐 이제 조절 버튼 느낌이 나게끔 3구짜리로 그릴 거니까 조절 버튼 한 3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쪽에 그다음 이쪽은 자 좀 큰 사이즈로, 자 하나는 좀 큰 사이즈로, 그다음에 2개는 좀 작은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옵셋을 한 번씩만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치도 좀 유리 느낌이 나게끔 해치도 넣어줄까요? 자, 아이고 너무 느리네요. 해치가 프리뷰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좀 느리거든요. 프리뷰를 좀 끄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뷰 온오프 하는 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정보에. 자, 그리고 엣지를 AR 루프, 그리고 스케일은 한 10 정도로 우선 넣어볼게요. 여기 안 들어갔네요. 다시 넣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피크 포인트로 지정이 잘 안 될 경우는요, 셀렉트로 그냥 선택을 하셔서 가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인덕션 느낌이 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하부 세탁기는 따로 표현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 멘트만 넣어주세요. 멘트만. 그렇게 해서 주방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조금 더 이제 가구선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은 해치선으로 좀 얇게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선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이 외곽선만 가구선으로 좀 잘 잡아주시고요. 그 안쪽에 선이 있잖아요. 수전이나 뭐 이런 선들, 이런 선들은 해치선으로 나올 수 있게. 아이고 잘못했네. 얘를 매치 프로퍼타이스로 적용해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탁 부분까지 이렇게 가구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요, 여기도 지금 미장선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자 여기도 선이 굵게 나올 수 있게 가구선으로 하나 그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 선이 굵게 나올 수 있게.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다 지나치고 있죠, 가구선들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도 한번 그려볼게요. 냉장고도 어, 좀 쉽게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좀 더 표현을 좀 더 이쁘게 하는 2가지로 이렇게 좀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좀 밖으로 빼놓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면서 어디까지 그려도 된다 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빌트인으로 냉장고를 저기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가구선 20으로 옵셋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익스플로드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짝 있죠? 문짝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뭐 우리 신발장 그리듯이 수납장 그리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냉장고가 보면은 뭐 양계형이 그죠? 동일한 이제 크기의 문짝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조금 작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를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는 크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잡는 위치가 여기서 보조선 하나만 그려놓고 갈게요. 냉장고가 이렇게 한쪽 문짝은 크고 한쪽은 또 작기 때문에 또 다시 더 그려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30도를 하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30도를 했는데 얘가 열리는 게 그죠? 좀 높이 차가 안 맞죠? 이럴 때는요 얘를 조금 더 열어주세요. 아니면 얘를 좀 더 닫아주시던지. 얘를 10도를 더 열어볼게요. 이 정도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중심점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냉장고를 이 정도만 그려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REF 빌트인 냉장고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조금 더 나는 이쁘게 그리고 싶다. 자 그러면 냉장고 느낌이 나게끔 나는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싶다 라는 경우에 아이고 아우 오늘따라 컴퓨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후진 건 아닌데. 자 계속 할게요. 렉탱글을요 좀 넓은 거 있죠? 넓은 거 두께를 적당하게 두껍게 해주세요. 얘는 한 40 정도로 그리고 40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러니까 40만큼 아까 좀 그려주는 게 좋은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을 얘를 다시 조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인해서 편집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옵셋 40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X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 로테이트를 하실 때 얘를 좀 복사 로테이트를 해주세요. 기준점을 잡고 카피 한 25도만 할게요. 25도만 여기 반대편도 복사 회전을 사용을 해주세요. 아이고 이상하게 네, 로테이트로 해야죠. 제가 정신이 없네요. 열리는 각도를 35도로 열어볼게요. 자 5도만 더 열어볼게요. 40도. 자 그리고 여기서 문짝 열리는 거 표시해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좀 더 냉장고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 뭐 중간에 나눠지는 선들도 그려주시면 더 좋겠고요. 근데 이거는 굳이 그려주지 마세요. 이렇게만 그리세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마찬가지로 또 블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뭐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캐드가 느린 건지 제 손이 빠른 건지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얘를 마찬가지로 외곽선만 제외시키고요. 문짝도 좀 제외 좀 시킬까요? 그리고 전부 다 히든선으로 잡아주세요. 히든선. 얘는 얘하고 같이 센터 중심선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얘 또한 가구선으로 해주세요. 가구 안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를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V 테이블. TV 테이블은요, 따로 장 뭐 문짝 뭐 이런 거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렉탱글로만 해주시고 이 위에다가 이 TV 형태만 하나 그려놔 주세요. TV를 벽걸이로 가실 건지 뭐 스탠다드로 갈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요. TV 사이즈는 대충 와이드는 한 900 정도로 하고요. 큰 TV로 할게요. 큰 TV. 예. 아이고 참 그렇다. 900에 한 30 정도로 이렇게 얇게. 요즘 LED 얇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도 대충 렉탱글을 하나 그리셔서 미들점을 좀 잘 맞춰주세요. 이거 동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기울기를 양쪽에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벽걸이고요. 스탠드로 하신다면은 자 이렇게 빼놓으세요. 가운데로 빼오시고 뭐 보통 이제 다리가 이렇게 그죠? 밑에 다리를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다리가 있겠죠. 그죠? 트림으로 좀 제거하시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벽에다 붙이세요.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TV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스크. 이제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가구 배치에서 뭔가 하나 뭐 빠졌나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책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책장 같은 것 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의 책장은요 어느 쪽으로 넣어줄 거냐면 어, 책장을 이쪽 사이드로 놔줄 거예요. 이쪽 사이드로. 그리고 지금 저번 시간에 또 이제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창문이 좀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튼 박스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은 나중에 여기가 벽체가 너무 얇아가지고 책상을 600폭을 했더니 막 여기가 딱 나와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커튼 박스 이 커튼을 달더라도 여기까지를 다 못 메꾸잖아요. 보통은 조금 더 넓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커튼이 그럴 때는 나중에 그걸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뭐 커튼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150 정도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아까 그때 책상이 1200이었죠? 그 TV가 여기가 얼마였지? 1710. 그러면은 얘를 책장을 한
300 정도 뎁스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줄일까 하는데, 제가 식탁이 얼마로 했었죠? 식탁은 800. 식탁이 좀 크니까 식탁을 좀 줄일게요. 한 600만 할게요. 200을 줄일게요. 그래서 식탁을 그냥 600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은편에서 앉아먹기 600파이가 좀 작기는 한데, 또 원룸의 특성상 뭐 600 정도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600이 되게 좁아요. 식당 가시면은. 예, 식당에서는 보통 700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600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200이 줄었고, 그러면 여기서 200이 이렇게 좀 더 늘리면 되겠죠. 그리고 책상은 지금, 자, 300을 넣으면 한 1100 정도가 나오겠네요. 책상이. 그러면은 뎁스 책장 300에 600. 자, 옆으로 이렇게 책장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사선 하나 쳐주시고, 책장은 굳이 뭐 복잡하게 그리실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렉탱글로만 그리셔서 사선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센터선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렉탱글로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TV는 해치선으로 색상 적용하시고요. TV는 자, 그렇게 해서 데스크 책상까지, 옆에 책장까지 만들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정면으로 그 위쪽으로 책장이 들어가게 했는데, 물론 여기 안쪽까지 좀 책장이 높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형태이긴 해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3D에서 모양을 한번 그려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침대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협탁은요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얘를 빼놓고 그릴게요. 이제 협탁이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는 복사해서, 원은 대충 그려주시면 되고, 이 원이 뭐냐면 얘가 이제 사이드 테이블이에요. 사이드 테이블 위에 우리 스탠드 라이트 들어가잖아요. 그 조명이 이제 그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명이 그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를 그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조명이 설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에, 이제 콘센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애들을 좀 그려놓으면, 이런 자리에 또 스탠드 라이트도 들어가니까, 테이블 스탠드도 들어가니까 뭐 콘센트가 필요하겠구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도면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블럭으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그냥 놓고요. 자, 가구선으로 바꿀까요? 그리고 편집 들어가셔서 좀 진하게 나오는 선은 이 외곽선 하나만, 나머지는 전부 해치선 또는 파란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파란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해치선 색상으로 가셔도 되고요. 해치선 색상이나 파란색이나 0.05로 나오는 굵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 선 종류가 잘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대를 그려볼 건데요.
자, 침대도 자, 밖으로 빼놓고 그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헤드 부분부터 이제 그리고 할 건데 저번에 그릴 때 2000으로 잡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분해시켰고요. 헤드 머리 부분 이제 침대 헤드를 한 50 정도만 주셔도 되고 아니면 100 정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400 정도 옵셋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느낌 있게 지금 이불이 펼쳐진 상태의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바운더리로 이렇게 폴리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 자, 그리고 얘는 트림으로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러면 꼭 이불을 이렇게 살짝 뒤집은 듯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대충 한 요쯤에서 선을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려 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베개도 대충 그려주시고 좀 이쁘게 라운드를 모서리에 좀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밀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끝에 두 모서리도 좀 다듬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0 정도로. 자, 얘도 이제 블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가구선으로 주시고요. 얘 또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가는 선으로 나올 수 있게 0.05 정도 선으로 나올 수 있게 뭐 파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치선 색상으로 0.05 선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침대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쇼파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팔걸이 부분은 50 정도만 잡으세요. 뭐 100 정도 잡으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요 내경이 이 내경이 60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 50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2인용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놓고 지금 50 정도로 했는데 650 정도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100으로 했을 때 600이 떨어지나 100으로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근데 이걸 100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꼭 600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팔걸이가 뭐 50이 돼도 되고 뭐 100이 돼도 되고 뭐 6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그래요. 팔걸이 폭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50을 줘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꼭 100을 줘야 되는지 뭐 50을 줘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2인용이 앉았을 때 보통 한 500 이상은 양쪽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이 소파 사이즈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소파는 500보다도 한 600 정도가 기본이긴 하거든요. 이 폭들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적당하게 이 폭에 따라서 얘가 좀 더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폭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이즈 조정해서 쓰세요. 그리고 소파는 제가 팔걸이를 좀 이렇게 안으로 넣었죠. 저 똑같이 똑같이 해줄게요. 이게 들어가는 위치는요. 제 가구 붙박이 가구선하고 이렇게 좀 딱 맞춰서 들어가면 이쁘잖아요. 도면이. 그래서 옷장이 어차피 지금 600이거든요. 600에서 끊어버릴게요. 여기서 티링. 자, 요 정도만 그려놓고요. 여기서 바로 뭘 하냐면요. 바운더리로 작업을 해버리세요.
바운더리로 이렇게 빼오실 수 있으면 빼오셔서 얘만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 얘를 이제 라운드를 잡을 거예요. 라운드를 잡는데 필렛에서 한 50 정도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아까처럼 돼 있었으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크로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한 거고요. 굳이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모양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 뿐이니까. 자,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쇼파는 좀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럭, 그리고 위치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자, 가구선 해치고요. 여기서 또 이제 가늘게 가는 선으로 나와줘야 되는 선들 이 2개 정도만 자, 출력해서 가늘게 나오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붙박이 옷장입니다. 자,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까 신발장 그리는 거 똑같습니다. 신발장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옵셋 20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4짝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짝 옷장을 하실 때 4짝으로 해야 되는지 3짝으로 해야 되는지는요, 얘가 이제 몇 자인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짝을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1800이면 9자예요. 9자면은 얘를 한 4짝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760, 이 내경이 1760이고요. 1760 나누기 4. 자, 이 문짝 하나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재보면 440 정도가 나와요. 물론 얘가 3짝 정도로 가셔도 돼요. 440이 사실 좀 문 사이즈가 옷장에서는 좀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 3짝짜리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2짝짜리다. 2짝짜리로 여러분들이 간다면 문짝이 어느 정도 되냐면 880이에요. 거의 그 문 사이즈라고 보셔야 돼요. 문 사이즈. 그래서 문 사이즈는 좀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드웨어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크게 문짝을 만들 수도 있는데 880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한 3짝짜리로 또는 아니면 4짝짜리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4짝짜리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2통이라고 보고 이거를 4등분을 해서 4짝짜리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로테이트 30 정도로 열리게끔 해주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러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미러만 해서 완성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아까 2통이라 그랬죠? 이 중간에서 얘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10 이렇게 해서 얘는 나중에 히든선으로 바꿀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옷걸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해놨죠? 자, 옷걸이 봉을 그릴 겁니다. 옷걸이 봉은 3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15 옵셋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이쁘게 그린다면 여기 막 이렇게 해서 좀 그리면 이쁘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옷걸이 여기 이 옷걸이 사이즈가 보통 한 300, 350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눈대중이 가능하면 눈대중으로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60 정도로 눈대중으로 그렇습니다. 짬밥이 있잖아요, 저는. 그죠? 짬밥 실장 짬밥인데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좀 언밸런스하게 간격들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는 복사해서 이렇게 옆에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얘를 사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 이렇게 통 그려주시고 블럭으로 만들게요. 이제 자, 이제 좀 히든 선으로 나올 것들과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 외곽선은 그대로 가구선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또 두시고요. 나머지들은 우선 다 히든 선으로 우선 바꿀게요. 히든 선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문짝 가구선으로 나올 수 있게끔 실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센터 라인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고요. 자, 옷장을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대.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대. 화장대하고 그 다음에 의자들까지만 그리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화장실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대. 자, 제가 얘를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쪽 부분에서 얘를 수납장을 쓸 수 있게 한 거거든요. 저기 얘가 이제 화장대잖아요. 그리고 스툴 의자 좀 이따 그릴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벽면 쪽에는 이제 거울 취급할 수 있게 해줄 건데 제가 얘를 한번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옵셋을 마찬가지로 20으로 하겠습니다. 20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지금 외형적인 부분 봤는데 바로 이 안에 얘가 거울이 이렇게 매입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거울이 보통 사이즈가요, 또 두께가 3T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3T밖에 안 돼요. 지금 얘가 지금 20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꼭 굳이 그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우기는 했는데 요선은 그대로 살려주세요. 요선 그냥 살려주시고 이렇게 거울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쪽에는 이렇게 사선 하나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뭐 장식 데코를 할 수 있게 뭐 책을 꽂아도 될 거고요. 뎁스가 근데 이제 책을 꽂기에는 좀 좁아요. 장식장으로 제가 생각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블럭으로 만들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좀 진하게 나와야 되는 선과 그렇지 않은 선을 구별해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선 있죠. 그 선이 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아요. 요선, 요선, 그다음에 요선, 거울선은 말고요. 요선, 요선이 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거울 해치선으로 해주시고요. 얘는 센터 라인 색상은 빨간색으로 해주셔도 되고 파란색으로 해주셔도 되고 또는 뭐 해치선으로 해주셔도 되고 어차피 출력 굵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은요 출력에서 이 점수 체크가 되지 이 캐드를 보고 점수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자 됐고요. 이 또한
가구선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화장대는요, 여러분들 뭐 수작업 책 같은 거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라운드도 파고 막 뭘 해놨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박스로 그리세요. 박스로. 그리고 이 뎁스가 화장대가요, 얘가 그렇게 뎁스가 넓지 않아도 돼요. 400 정도만 나와도 되고요. 뭐 더 좁아도 돼요. 300 정도만 나와도 되는데, 왜냐면은 화장대는 화장품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뎁스가 한 300 정도만 나와도 화장품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뭐 이게 뭐 화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뎁스가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폭을 봐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뭐 400을 줘도 되고 300을 줘도 되고, 근데 최소 사이즈로 그냥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화장대 의자. 화장대 의자는 사이드 테이블 갈게요. 뭐 스툴로 가도 되긴 하는데 그냥 사이드 테이블로 갈게요. 자, 이 사이드 테이블 의자 앉는 부분 여러분들 궁둥이 사이즈. 궁둥이 사이즈. 궁둥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한 350 정도 돼요. 350 정도. 궁둥이 사이즈가. 그래서 원의 사이즈를 한 400파이 정도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좀 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350보다 크면 돼요. 350파이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그 뭐 380 이렇게 해서 좀 사이즈가 이렇게 줄죠, 그죠? 근데 뭐 어떤 사이즈가 됐던 그냥 적당하게 잘 잡아주세요. 의자 사이즈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 제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한 350보다는 조금씩 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물론 사이즈가 더 작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400파이로 할게요. 400파이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의자는요, 가구 여기에서 얼마를 떨어뜨리시면 되면 50이나 100 정도를 떨어뜨리시면 좋아요. 50이나 100 정도.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사이드 테이블보다, 아니 사이드 체어보다 그냥 스툴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스툴로 갈게요. 스툴 그리는 것도 어떻게 그리는지 또 보셔야 되니까 그냥 느낌이 나게끔만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고 끝내셔도 돼요. 얘를 좀 더 보기 좋게 한다면 뭐 45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블럭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블럭으로 굳이 안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저처럼 이렇게 블럭으로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계속 만드는 이유가 나중에 뭔가 이제 편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 막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싸리 만들어 놓을 때 얘를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거 생각하셔서 뭐 다행히 편집을 할 상황이 아닌 게 더 좋겠죠, 그죠? 시험 보다 보면은 막 되게 정신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해치선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탁 의자. 식탁 의자는 사이드 테이블로 할게요. 식탁 의자는 한 380파이로 할게요. 그리고 등받이 옵셋 30 정도 해주시고, 라인을 중심점 잡으셔서 우선 사선을 대충 하나 그리세요. 사선을 적당하게. 그리고 밀어, 그리고 트림으로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좀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한 20 정도만 옵셋을 해주세요. 얘도 이제 블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블럭 편집 들어가셔서 이 선은
가는 선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 해치선 색상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위치 잡아줄게요. 이 끝에서 한 50만 대 100을 떼도 되고 50을 떼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얘를 이렇게 넣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의자를 이렇게 꺼내 놓냐면은 앉았을 때 동성폭을 좀 보기 위해서예요. 의자라는 거는 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성폭을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분들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집어넣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설계를 할 때 식당 같은 거 설계할 때 이 테이블 앞쪽에서 얼마 정도를 이 뒤에를 이 의자가 튀어나오는 정도를 보냐면 600 정도를 봅니다. 600 정도를 사실은 이제 식당 같은 데나 뭐 레스토랑이나 뭐 그런 데를 기준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책상 의자, 데스크 의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데스크 의자는 자, 렉탱글로 자, 450에 450으로 무조건 렉탱글 하나 그리세요. 그 다음에 얘를 100 정도, 이 100은 너무 많네요. 50 정도만 집어넣으세요. 이쪽도 50 정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렛 반지름을 한 20 정도만, 한 50 정도 할까요? 한 30? 40으로 갈게요. 40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 자, 렉탱글로 적당하게, 또 적당하게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 또 힘들겠죠? 자, 사이즈를 불러가면서 할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278이니까 한 270에 40 정도로 갈게요. 40. 자, 그리고 라운드를 자, 이렇게 좀 잡아줄까요? 요 위치에서,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시고. 자, 이거 조금 두껍게 갔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팔걸이는 마찬가지로 대충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때문에 대충 못하겠네. 자, 이 길이가 한 370 나오거든요. 한 350만 갈게요. 40, 350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얘를 요 끝에다가 엔드점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로테이트로 얘를 맞추는데, 자, 로테이트 중심 찍고요. 리퍼런스 옵션을 실행하시고요. 여기를 다시 찍어주고 뭐 미들점까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 라인에서의 스냅점을 클릭을 해주면 얘가 로테이트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연습들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모양선 20 옵셋 하나 해줄게요. 자, 얘도 블럭으로 만들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는 선으로 나와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옵셋된 라인만 가는 선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구는 어느 정도 이제 다 그린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욕실 부분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